그러면 아니 그럼 그런 인간을 누가 사회에서 받아줘? 아니 그런 사람하고 누가 친하게 지내겠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과 친해질 때는요, 사실 굉장히 사교적이고 쾌활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죠? 우리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휘말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하고 초반에 이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는 거죠. 호감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게 도구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건 스킬입니다. 이 스킬이 있어야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을 수가 있고 이 사람 걸 뺏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능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 분명한 건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양심 때문에, 이 양심은 뭐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지키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스스로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깨졌을 때 내가 나한테 처벌을 하거든요. 그게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죄책감도 없죠.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게 가능합니다. 10명이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10이라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0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혼자 먹겠다는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혼자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불법을 동원하든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먹고 나서 보통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걸 혼자 먹었을 경우 조금 찔리기라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진급이나 이런 것도 빠르기도 합니다. 4명이 일을 같이 했는데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4명이 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공로가 4명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뒤로 가서 이 3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흘립니다. 이번 일 뭐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김 대리는 말이야, 이 조사 좀 부탁해놨더니 그 안 하고 집에 일이 있다고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제 야근하면서 내가 했어. 뭐 어떡해, 집안일이 중요하지, 이러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종합해서 들으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일 많이 애쓴 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그렇게 매진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고 뒤에 다니면서 작업을 해놓습니다. 누군가 피해자는 나오죠. 그게 3명이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한 3사람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냥 이 사람이 일을 더 열심히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 왔을 때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옆에서 당하는 사람만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보통 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요, 사회생활에 특화된 인격 장애라고 뭐 이제 한국적으로는 그렇게들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일상에 살면서 그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타겟이 된 어떤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고 힘이 드는 거지.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폭력적으로 나타났을 경우, 뭐 사기를 치고 불법을 하고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정신병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조금 알았을 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특화된 그런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양심이 있고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은 뭐냐면요, 내 자식이,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매를 맞고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맞고 오면 내가 맞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파요? 내 몸 안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맞지 않았는데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맞은 것처럼 아픈 거잖아요.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아픈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럼 정인이 엄마 같은 경우도 이런 성향인 경우입니다. 왜냐면 그 어린애를 때리면서도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아플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애를 내장이 터지도록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특성이 양심이 없고, 양심이 없다 보니 당연히 죄책감을 못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이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 뭐냐면요, 내로 남불식 대화법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따져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잘못한 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TV에 폭행 사건이 만약에 나와요. 막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뭐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얘기하죠. 그럼 저게 정상으로 보여?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시간이 지난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나쁜 놈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전에 분명히 그러고 얘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너한테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욕하는데? 그러고 얘기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공감해서 엮이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조금 그게 좋은가요? 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면요, 인간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매사에 하면서 너 그렇게 하니 삶이 사라지니? 그러니 너는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러고 얘기하고요. 자기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옆에 사람이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넌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이니까 되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세상이 긍정적으로 사라지니? 그러니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지.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옳은 거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도 쉬운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망가질 수 있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용의 가치가 없을 때 그야말로 칼같이 돌아서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섰어요. 우리는 배신을 당하잖아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장님한테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한테는 당연히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장님한테 약하다고 해도, 우리가 사장님한테 약한 건 뭐죠? 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버릇없이 하면 잘릴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강자에게 약한 게 어느 정도 약하냐면,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비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야말로 똥구녕에 똥도 핥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굴해질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강한 것, 약자에게 강한 건요,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겐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건, 강하다고 해봤자 내가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함부로 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자에겐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약자는 뭐죠? 뺏어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흔히 얘기하는 식당 같은 데 가서 갑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도 직업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약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하는데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있는 사람도 힘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친구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식당 그 종업원한테 이러고 갑질을 해보세요. 이거 얼굴 뜨거워서 같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이 두 얼굴을 갖는 이유가, 첫 번째로 앞에 있는 얼굴은,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특화된 또라이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상냥하고 사교적이고 쾌활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단은 좋습니다. 이 보여지는 이것조차 이 사람들에겐 도구예요. 말하자면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아주 잘 가꿔요. 이건 자신의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도 잘 사고
그리고 이제 영혼까지 이제 탈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접근해 왔을 때는 간을 봅니다. 일단 만만한지 아닌지. 근데 사실은 요 단계에서 내가 딱 쳐내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간을 보는 건 뭐냐면요.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뜬금없이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점심을 우리 한 10,000원 선에서 먹지 않습니까? 식사를 둘이서 고기를 먹었는데 한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한 5만 원씩 나눠서 내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간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한 5만 원씩 나눠서 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앞에서 갑자기 잘 먹었어요 이러면요. 평범한 보편적인 착한 사람들은 순간 고민합니다. 내가 사준다고는 안 했는데 잘 먹었다고 하네. 사실 요때요 딱 내가 산다고 했나요? 산다고 한 것 같진 않은데 잘 먹었다고 하니까 뭐 알았어요. 오늘은 내가 낼게요. 근데 다음에 내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 사람이 간을 보는 테스트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깐만 얘 좀 힘들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안 한 것 같은데 잘 먹었다고 하지? 아이씨 할 수 없지 하고 네 하고 계산을 해버리죠.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내가 요구하면 거절을 못 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일부러 그 약간은 과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과한 식사를 내가 잘 먹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걸 난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 뭐 지가 언제 양심 있으면 한번 사겠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사고 그때부터 슬슬 상대에게 빨대를 꽂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뭐 거짓말을 당연히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황 그 순발력이 좋다고 그 상황에 따라 순발력이 좋아서 상황을 잘 넘긴다고 얘기하는데요. 상황을 잘 넘기는 순발력이 좋은 것과 거짓말로 상황을 잘 넘기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2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인생 자체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미 인간관계 자체가 거짓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 옆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미리 내가 알면 조금 거리를 두고 근데요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단단하면 결국 내가 휘말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사하러 가서 한 끼 식사로 내가 10만 원을 지불하기는 내가 과해요. 그랬을 때 내가 머뭇거리다가 그냥 내주고 그 다음부터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왜 머뭇거리다 내느냐는 거죠. 그 머뭇거리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있는데 내가 오늘 밥값 안 냈다가 이제 나하고 안 놀아줄까 봐. 안 놀아주면 안 놀면 되는데 왜 이 사람하고 노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나를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빨대를 꽂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아우라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행복은 오늘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이 순간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건 나는 죽을 때까지 희생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도 돌아오는 오늘입니다. 오늘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이 순간부터 나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